제가 달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언론과 권력, 시민주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1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질의응답 쉬지 않고 한 20분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자가 굉장히 작네요. 불안정 자리 곁에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한 장짜리 받으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 각 챕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쭉 보시면은 제가 언젠가 시간이 허용된다면은 또 각 주제별로 책을 한 권씩 쓰고 싶은 그런 주제들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쓰고 싶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뒤에 언론 관계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책들의 서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 한 30분, 40분 동안 가능하면은 주제를 다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요즘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사란 게 뭔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 다시 읽게 되고, 옛날에 읽었던 그런 고전들 다시 읽으면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거의 고전적인 책이 있죠.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 근데 그 책의 근본 메시지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하고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지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과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 교훈, 지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E.H. 카는 그 역사라는 학문을 상당히 진보적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과거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제가 이 젊은 시절에 20대, 그러니까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제 젊은 시절에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어른이 세 분 계십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민중신학을 처음 이야기하신 안병무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안병무 선생님의 가장 큰 스승 어른이 두 분 계시는데,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재준 박사님. 안병무 박사님 조그마한 잡지 하셨습니다. 견존이라는 잡지. 그리고 김재준 성서학자, 신학자이신 김재준 박사님도 제3인이라는 잡지를 하셨고,
안경무 함석헌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CR의 소리 하셨는데, 제가 75년에 동아일보 세입되고 난 뒤에 77년에 CR의 소리 가서 한 1년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함석헌 선생님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 김재준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주 훌륭한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69년인가 70년에 읽었어요.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인데, 성서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신구약 성서 해설인데, 그 책에 이 김재준 박사님께서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좋게 정리를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벌거벗은 사실들을 그냥 연대 순서로 배치한 그 죽은 것이 아니고, 사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역사다. 그래서 사건들의 의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글자가 없을 때는 부전을 통해서 후세에 전하고, 글자가 있을 때는 그걸 적어서 남긴, 그게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이해식하는 과거하고 대화라 그랬고, 김재준 박사님 설명도 과거와 대화인데, 특히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를 있는 사건들 모아가지고 놓은 것이 되는 거죠. 가령 성서에서 출애굽기, 엑소더스 경우에도 그 히브리어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 해서 그를 후세의 구전으로 다 전하고, 모세오경이 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역사를 그렇게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 생산 수단이 어떻게 바뀌어와가지고 어떻게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이후 시대, 이렇게 볼 때 그 생산 수단, 석기 시대는 돌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그냥 경제 형태가 그냥 단순한 식량 채집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나무 같은 데서 열매 따고 뭐 그런 채집 경제 시절입니다. 구석기 시대가. 그냥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생산력도 아주 낮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채집 경제이기 때문에 위계나 지배자 피지배 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그리고 사용한 이 석기는 타제 석기라고 해가지고 돌로 그냥 깬 거,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어서 뾰족한 상태 그런 거죠. 옛 선조들. 신석기 시대 오면은 이게 조금 발전을 합니다. 마제석기라고 그러죠. 갈아가지고 좀 뾰족하게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생산수단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 식량이나 이런 거 따먹고 하는 채집 경제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아주 초기 단계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는 거죠. 식량이 초기 단계로 생산이 됩니다. 무리지어 살던 것도 시족 중심으로 조금 분식을 하죠. 시족을 중심으로.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 생산력이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오면은 그것이 큰 무기도 되고 생산력도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사회의 초기 형태의 국가 형태가 되면서
지배계급이 생겨나서 평등이 없어집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수단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졌는지 하는 그런 형태를 한 가지 볼 수가 있고, 우리 한국사도 구석기, 신석기 주로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화. 저는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에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물론 생산력 발전으로 해서 꾸준히 역사가 발전해 오는 것도 있지만은, 질적인 변화는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발전을 볼 수 있겠다.